메디체크 건강 소식 8월호 당신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전 건강결심 리포트 위암보다 발생률이 더 높은 대장암 2020년 암 발생 통계에서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 순위가 바뀌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높았던 위암 발생률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 가공육과 적색육 등의 섭취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고 이어서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19년 기준 3위는 위암이었는데 2020년 통계에서는 대장암과 순위가 바뀌어 대장암이 3위, 위암이 4위로 대장암 발병률이 더 높아진 점이다. 또 암 관련 사망률이 높지 않은 갑상선암을 제외한다면 대장암은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나타냈다. 대장암은 매년 10만 명당 27,877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별 암 발생 현황을 보면 남자는 대장암 발생률이 4위로 폐암, 위암, 전립선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74.3%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월등히 높다. 이는 대장암의 조기 발견에 영향도 있지만 한국의 대장암 치료가 국제 표준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자료다. 대장암의 병기별 5년 생존율은 국한 1기 혹은 2기 초 94%, 국소 2기 말 혹은 3기 82.5%, 원격 4기 20%로 1에서 3기의 치료 성적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4기의 경우는 여전히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한 대장암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장암은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변비나 출혈 등의 배변 습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만일 변비나 설사 등이 반복되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토끼똥과 같은 변을 본다면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 진행된 대장암의 경우 복통이나 장폐쇄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오른쪽 대장암, 상행결장암의 경우 계속된 출혈로 인한 빈혈 증상이 흔하고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 잔변감을 호소하거나 혈변을 보게 되는데 이때 치액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한다. 주요 암 발생 현황, 남녀 전체, 2020년 암종, 모든 악성암, 발생자 수 24만 7,952명, 갑상선암 제외 21만 8,772명, 순위 1위, 갑상선 29,180명, 2위, 폐 28,949명, 3위, 대장 2019년 순위 4위, 27,877명, 4위, 위 2019년 순위 3위, 26,662명, 5위, 유방 24,923명, 6위, 전립선 16,815명, 7위, 간 15,152명, 8위, 췌장 8,414명, 9위, 담낭 및 기타 담도 7,452명, 10위, 장 5,946명. 50세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은 필수. 현재 우리나라는 대장암 선별검사를 위해 50세 이상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서 분변 자멸 검사를 실시한다.
분변 자멸 검사는 대변 안의 혈액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1차 분변 자멸 검사상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분변 자멸 검사의 정확도는 약 40%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50세 이상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대장 내시경을 해볼 것을 권장한다. 대장암은 선종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cm의 선종이 암으로 진행되기까지는 대개 2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한 선종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장암의 경우 1기부터 4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고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간, 폐, 복막 순으로 전이가 발견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상 대장암으로 확진될 경우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흉부 및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 병기별 대장암 치료법. 대장 전암성 병변인 용종 혹은 선종. 초기 대장암의 경우 크기가 크지 않다면 대장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다. 용종의 개수가 3개 이상이거나 크기가 1cm 이상일 때 고도의 이형성증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완전 절제가 이루어진 후에도 3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고한다. 내시경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조기 대장암이나 2에서 3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다. 이때는 대장암이 복강 내 퍼지는 길인 임파선을 같이 절제하는데 요즘은 수술 기법이 발달해 미세 침습 수술이 대장암 수술의 90% 이상을 이루고 있다. 25cm 이상 복부를 절개하는 기존의 개복 수술법에 비해 미세 침습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복강 내 가스를 넣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과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따라서 진행된 대장암이 아니라면 대개 미세 침습 수술을 권유한다. 조기 대장암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나 2기 고위험군과 3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3에서 6개월의 보조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4기 대장암은 치료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하다. 4기 대장암의 전체 치료 성적은 20% 전후로 여전히 매우 낮다. 하지만 간이나 폐에 국소적으로만 전이가 된 절제 가능한 4기 대장암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5년 생존율이 30에서 50%까지 향상되었다.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복막전이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정도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종양 감축 수술 및 하이팩 시술,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통해 완치되기도 한다.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 국소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항암, 수술적 치료 외에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마다 종양 진행 상황이 다르므로 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소화기내과 의사가 한자리에 모여 치료 방향에 대해 상의를 하는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 임시 혹은 영구 대변 주머니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이른 시기에 직장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검진이 최선의 예방법. 대장암을 유발하는 요인은 서구화된 식생활, 패스트푸드 및 기름기 많은 음식, 가공육 및 적색육, 술, 복부 비만 등으로 알려져 있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교정이 대장암 예방의 시작이다. 대장암은 작은 용종 혹은 선종에서 시작된다. 전암병변이 대장암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에서 10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시 대장암 예방이 가능하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분변 자멸 검사를 통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성별 주요 암 발생 현황 2020년 남자 암종 모든 악성암 발생자 수 13만 618명 갑상선암 제외 12만 3,160명 순위 1위 폐
19,657명. 2위, 위, 17,869명. 3위, 전립선, 19년도 순위 4위, 16,815명. 4위, 대장, 19년도 순위 3위, 16,485명. 5위, 간, 11,150명. 6위, 갑상선, 7,458명. 7위, 췌장, 19년도 순위 8위, 4,324명. 8위, 신장, 19년도 순위 7위, 4,135명. 9위, 담낭 및 기타 담도, 19년도 순위 10위, 4,012명. 10위, 방광, 19년도 순위 9위, 3,826명. 여자, 암종, 모든 악성암, 발생자 수 11만 7,334명, 갑상선암 제외 9만 5,612명. 순위 1위, 유방 24,806명. 2위, 갑상선 21,722명. 3위, 대장 11,392명. 4위, 폐, 19년도 순위 5위, 9,292명. 5위, 위, 19년도 순위 4위, 8,793명. 6위, 췌장, 19년도 순위 7위, 4,090명. 7. 간, 19년도 순위 6위, 4,002명. 8위, 자궁체부, 19년도 순위 9위, 3,492명. 9위, 담낭 및 기타 담도, 19년도 순위 8위, 3,440명. 10위, 자궁경부, 2,998명. 주요 암의 5년 순생존율 국제비교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암종, 위, 한국 68.9%, 미국 33.1%, 영국 20.7%, 일본 60.3%. 결장, 한국 71.8%, 미국 64.9%, 영국 60%, 일본 67.8%. 직장, 한국 71.1%, 미국 64.1%, 영국 62.5%, 일본 64.8%. 간, 한국 27.2%, 미국 17.4%, 영국 13%, 일본 30.1%. 췌장, 한국 10.5%, 미국 11.5%, 영국 6.8%, 일본 8.3%. 폐, 한국 25.1%, 미국 21.2%, 영국 13.3%, 일본 32.9%. 유방, 한국 86.6%, 미국 90.2%, 영국 85.6%, 일본 89.4%. 자궁경부, 한국 77.3%, 미국 62.6%, 영국 63.8%, 일본 71.4%. 전립선, 한국 89.9%, 미국 97.4%, 영국 88.7%, 일본 93%.
백혈병, 소아. 한국 84.4%, 미국 89.5%, 영국 92.2%, 일본 87.6%. 도전 건강 결심 솔루션. 위암, 대장암 예방을 위한 솔루션. 위암과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암종이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또 1차적 예방법으로 위험 인자를 피하고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식습관과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암 예방법. 위암의 1차적 예방법은 암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짠 음식, 부패한 음식,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 불에 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담배는 위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흡연자가 위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1.5에서 2.5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금연하는 것이 좋다. 또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형성 등 위암 발생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었다면 이를 치료하는 것이 도움된다. 2차적 예방은 조기 발견인데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와 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위암 위험인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짠 음식, 흡연과 음주, 가족력. 위암 검진 권고안, 40에서 74세, 남녀 공통, 2년마다 위 내시경 검사. 대장암 예방법. 대장암의 경우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1차적 예방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슨 암이든 발생 원인이 다양한데 대장암 역시 유전적인 부분과 가족력 등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장암은 정기적인 검사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2차 예방은 효과적이다.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고 검진을 통해 선종 단계에서 용종을 발견 및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저위험군은 45세 이후부터 5에서 10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등의 고위험군은 전문의와 상의해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며 방법과 주기를 지켜 관리해야 한다. 대장암 위험인자, 섭취하는 칼로리의 총량이 많을 때, 붉은 고기 섭취, 고단백질 식이로 총 칼로리가 증가한 경우, 트랜스 지방산 섭취,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며 신체 활동이 적은 경우, 과도한 음주와 흡연. 대장암 검진 권고안, 50세 이상, 남녀 공통, 1년마다 분변 자멸 반응 검사.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시 대장 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 이중 조형 검사 시행. 실천 건강 생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스트레스 관리로 천천히 나이 들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혈압과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며 기억력, 집중력은 떨어뜨린다. 이러한 작용으로 노화는 가속화된다.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필연적인 현상이다. 싸우거나 혹은 도망치는 생리학적 현상의 일환인 스트레스는 진화적으로 수렵, 채취 사회에서 동물이나 사람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생존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 흥분, 각성 효과가 있는 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한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는 변화는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뇌나 심장으로 혈액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일종인 코르티솔은 근육을 녹여 얻어낸 아미노산으로 포도당을 생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몸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영양으로 섭취한 에너지들을 지방 조직에 저장하도록 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는 스트레스 요인은 대부분 생명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런 스트레스들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업, 주거의 안정, 경제적 상황, 가정이나 회사 등에서의 갈등, 출퇴근의 고통, 주체 공간의 걱정, 층간소음 등 정말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한다. 예측하기 어려워 더 위험한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끝나는 상황이 확실치 않으면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종류다.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처음에는 우리 몸속에 노르에피네프린과 코티솔 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상황이 종료되면 곧바로 바닥까지 떨어진다.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이나 노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좋다. 직전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바닥이 차가워지고 호흡도 가빠지지만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간다. 노래나 연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대부분 반복해서 경험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 보다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층간소음, 고객이나 상사의 분노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점점 만성적으로 교감신경과 코티솔이 상승해서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만성 스트레스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 불면 등 마음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분자 생물학적으로 질병의 발현과 노화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릴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코티솔은 기전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해진다는 것도 연구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미래의 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코티솔은 인슐린 저항성과 혈압을 높이며 만성 염증에도 취약하게 만든다. 기억의 저장을 담당하는 해마뿐만 아니라 뇌 전체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기억력, 집중력 등 여러 측면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며 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주어 여러 쾌락에 취약해지게 할 수도 있다. 우울, 불안, 수면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근육은 빠지고 복부지방은 쌓인다. 노화와 질병 발생을 가속화하는 삶 속의 다양한 인자들, 즉 잠을 못 자면 벌어지는 일, 단순당과 정제 곡물에 중독되면 벌어지는 일, 운동하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모두 다 모아놓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대사질환과 연관된 전형적인 가속 노화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만성 스트레스 분야의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유도 가속 노화 가설을 제시할 정도다. 스트레스 자체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인자이자 노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여러 체내 요인들과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노화 시계가 가속되어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노화 방지에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는 느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통해 일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삶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의 계기를 파악해 그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상에서 어떤 요소들이 만성적이고 병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일상을 리모델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과도한 일정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서 업무와 개인의 삶 사이에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환경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하기에 이런 상황들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만성 스트레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중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그 가치가 잘 알려진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도록 돕는다. 또 명상을 연습하면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상 훈련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보다 더 건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명상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가 잘 알려진 것으로 마음챙김 명상이 있다. 마음챙김 명상의 요소로는 크게 1.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기들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것. 2. 이러한 정보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 3.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는 떠오르는 생각을 억제하려 애쓰지 않고 관찰과 자각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과정으로 이는 과거를 끊임없이 다시 떠올리는 반추의 생각과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의 생각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되는 명상. 미국의 존 카바진이 만든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만성 통증이나 우울증,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이나 약물 등의 물질 사용 장애 등에서 유용성을 보인 바 있다.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마음 챙김이 집중력, 작업 기억력, 문제 해결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꾸준한 명상은 뇌의 연결성을 바꿀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코티솔 증가도 줄여줄 수 있음이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결국 명상이 만성 스트레스의 가장 확실한 예방 및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아주 유용하다. 깊은 호흡은 우리의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킨다. 마음챙김 명상은 앉거나 누워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서서 할 수도 있고 걷기나 달리기, 수영, 요가, 근력운동, 스트레칭을 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또는 나의 호흡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훌륭한 마음챙김 명상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과 동작에 있어서 호흡을 끊거나 긴장된 호흡을 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본다. 생각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조금 더 확장된 휴식 활동, 소위 멍 때리기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더 많은 자극을 더 빠르게 즐기고 싶어하는 심리가 가득한 요즘이다. 그래서 멍 때리기는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정리되고 스트레스가 가라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멍 때리기 상황에서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챙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취미나 창작 활동, 종교 활동, 봉사나 사교 등 사회적 활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시간을 제공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약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렇기에 스트레스 관리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일부로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화 속도를 늦추고 여러 만성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지킬 수 있다.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관리법, 스트레스의 원인 줄이기, 명상 등으로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 변경하기, 취미나 창작 활동, 종교 활동, 봉사나 사교 등의 사회적 활동으로 즐거움 찾기. 실천 건강 생활.
2030 건강. 항생제 남용,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약이 되지만 남용할 경우에는 독이 된다.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어 소화비만 위험을 높이며 성인의 경우 당뇨병,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폐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빈혈약 처방을 받으러 온 30대 여성이 진료실을 나가면서 묻는다. 아이가 감기 걸리면 항생제를 함께 먹여야 독한 감염이 예방돼서 좋지 않나요? 세균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바이러스 감염일 경우에는 반드시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생제 남용은 항생제 내성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기 엄마는 그래도 항생제를 미리 복용하는 것이 세균 감염 위험을 줄여서 아이에게는 좋은 것 아니냐고 다시 묻는다. 슈퍼박테리아 문제는 남의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항생제 남용이 내 아이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항생제 투여와 소화 비만. 우리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2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생후 24개월 이내 항생제 투여가 소화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놀랍게도 다양한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총 사용 기간이 길수록 생후 6개월 이내 항생제를 사용했을수록 추후에 소화 비만이 될 위험이 높았다. 180일 이상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30일 이내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보다 소화비만 위험이 40% 높았으며 생후 6개월 이내 처음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보다 비만 위험이 33% 높았다. 항생제 남용이 소화비만 증가로 이어지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균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장에 존재하는 유익한 장내 미생물균이 항생제로 인해 손상을 입으면 유익하지 않은 균이 증식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이 우리 몸의 소화 과정 및 물질 대사 과정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결국 소화 비만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항생제는 사용에 따른 득실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에 의료진과 상의해 처방받아야 하며 무분별한 항생제 복용은 소중한 내 아이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성인도 항생제 남용 주의. 항생제를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는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항생제를 남용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항생제 남용은 건강에 영향을 끼칠까? 우리 연구팀은 성인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항생제 누적 처방 일수와 항생제 계열수가 많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았다. 항생제를 90일 이상 사용한 그룹은 항생제 미사용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16% 높았다. 또 항생제 누적 처방일이 91일 이상인 그룹은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발생에 관련이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에서도 항생제 미처방 그룹에 비해 항생제 처방 그룹의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꼭 필요할 때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복용.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의 발생에도 영향을 주며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항생제와 암 위험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년 동안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군에 비해 항생제 누적 처방 일수가 365일 이상인 군의 폐암 발생 위험이 2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다는 장폐축 이론을 바탕으로 장 및 호흡기 내 미생물들의 불균형은 폐암을 포함한 폐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비흡연자에게서도 항생제 누적 처방 일수가 증가할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폐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천식을 진단받지 않은 대상자에서도 유지됐다. 이러한 국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항생제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적응증에 맞게 적절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처방되어야 하며 항생제 과다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것이 나와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실천 건강 생활. 똑똑한 육아. 잠을 잘 못 자는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에 신체 회복, 에너지 보존, 호르몬 분비, 기억 저장 등이 이루어지므로 숙면은 인간의 신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잠을 잘 못 잔다면 기본적인 수면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잠을 자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한창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수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매일 밤 잠을 자지 않으려고 씨름을 한다든지, 잠투정을 심하게 해서 밤마다 전쟁을 치른다든지, 쭉 잠을 잘 시기가 되었음에도 밤마다 자다 깨어 소리를 지르고 울며 보채는 등 아이의 수면 장애로 힘들어하는 부모를 자주 접한다. 이렇듯 아이가 잠을 잘 자지 않으면 양육자도 잠을 설치게 돼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고갈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아이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렘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관여하는데 주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 사이에 분비되기 때문에 성장기에 아이들이 숙면을 하지 못하면 키 성장도 영향을 받는다. 잠을 잘 못 자면 뇌 활동도 영향을 받는다. 렘 수면 단계에서 우리 뇌는 습득한 기억들을 정리해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보내 장기 기억화하고 기억의 연결망을 짠다. 즉, 숙면해야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하고 저장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기억력, 주의 집중력 등 인지 능력도 영향을 받아 학습 능률이 떨어진다. 최근에는 수면이 부족하면 뇌신경세포와 신경회로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뇌 활동이 위축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잠 못 자는 아이 증가.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명제임에도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202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0세에서 9세 어린이 불면증 환자는 2021년 대비 58.1% 폭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7.4%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난해 연간 전체 불면증 환자 평균 증가율의 2배 가까운 수치다. 10세에서 19세 청소년도 2022년도 상반기 7.2% 늘어 그 뒤를 이었다. 잠을 자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와 연관된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기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수면 방해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한 후 규칙적인 수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아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양육자는 아이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또 알고 있는 수면 욕구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의 잠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모든 훈육과 육아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거나 잠투정을 부릴 때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하게 해 아이가 더더욱 잠을 못 이루게 될 수 있다. 수면 훈련의 목표는 아이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수면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돕기이므로 단호하면서 부드러운 태도로 잘 시간에 잘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은 공감하되 행동은 부드럽고 단호하게. 성장기는 뇌 기능, 생리 조절 기능의 발달에 있어서 자기 조절 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므로 자기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자고 싶지 않은 마음, 불편하고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는 감정에 초점을 두고 공감해주되 단호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수면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잠을 자는 것은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습관으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숙지하고 아이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천 건강 생활. 우리 집 주치의. 신체적 불안 증상과 불안 장애.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할 때 그 감정이 종종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이는 우리의 뇌와 몸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다. 불안이 몸으로 느껴질 때. 불안에 동반되는 신체적 증상은 두근거림,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발한 현상, 두통, 오심과 구토, 피로감, 손발 저림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불안 상태가 심해짐에 따라 더욱 강해지지만 때로는 강한 불안감에 자각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신체적 증상들은 간혹 불안장애의 첫 징후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전형적이지 않은 신체 증상이 이어져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경우 그 원인이 불안장애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증상과 동반되는 정신적 불안 수준이 과도하거나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 추가 평가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불안장애를 이미 겪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체 증상이 불안의 악순환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신체적 증상이 과거의 불안장애 경험을 상기시키고 이에 더 큰 불안감이 유발돼 불안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장애의 신체적 증상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불안장애의 관리와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몸으로 느껴지는 증상이 불안의 신호임을 알아채고 불안장애와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은 불안장애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불안장애의 정의와 종류. 불안장애는 일반적인 걱정이나 두려움을 넘어서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불안감을 경험하는 심리적 질환으로 일상생활의 질 및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수준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경험하는 상태로 심한 경우 개인의 일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주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불안장애는 불안의 지속, 불안의 원인을 피하려는 경향, 심리적 불안, 신체적 증상 등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된다. 불안 증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범주, 생리적인 신체적 불안, 행동이나 사고로 나타나는 정신적 불안으로 나눌 수 있다. 생리적인 신체적 불안은 고혈압, 두근거림, 발한 현상, 손발 저림, 오심과 구토 등과 같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반면 정신적 불안은 과도한 걱정, 불안감, 두려움, 심적 긴장감 등으로 표현되며 때때로 이런 감정은 공황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안장애는 여러 세부 진단이 포함되며 각 세부 진단에 따른 증상과 경험도 다르게 나타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않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하며 공포, 두려움, 불안감을 동반하는 심한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다. 범불안장애는 특정한 이유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경험하는 상태를 보인다. 사회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과 대인관계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광장공포증은 넓은 장소나 공공장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특정 공포증은 특정 물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불안장애 유형은 고유한 특징과 증상을 가지며 그에 따라 개별적인 치료 전략이 요구된다. 불안장애의 진단. 불안장애 범주에 속하는 공황장애나 범불안장애와 같은 질환은 전문적인 진료와 평가로 진단될 수 있다. 환자의 과거력과 현재 병력,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신체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 양상을 확인하며 이러한 증상들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다양한 설문척도나 심박 변이도 검사, 정량화 뇌파 검사 등의 검사 평가를 불안장애 진단에 참고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불안장애인 공황장애와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황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공황 발작 유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공황 발작은 갑작스럽게 심한 공포나 불편함이 나타나 수분인의 최고조에 도달하며 빈맥, 두근거림, 호흡곤란, 발한 현상, 극심한 불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등이 동반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공황 발작이 최소 한 번 이상 있으며 다시 공황 발작이 올 것에 대한 지속적인 예기 불안과 이로 인한 부적응적 행동이 있는 경우 공황장애로 진단된다. 범불안장애는 일상생활의 상황이나 활동에 대하여 거의 매일 최소한 6개월 이상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주로 나타내는 질환으로 안절부절 못함 또는 긴장, 초조하고 신경이 곤두선 느낌, 쉽게 피로해짐, 집중하기 어렵고 멍한 느낌, 쉽게 짜증스러워짐, 근육의 긴장, 수면장애 등의 양상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다. 범불안장애는 떠다니는 불안의 특성을 보이므로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 대해 과도한 집착과 걱정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이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불안장애 치료. 불안장애의 치료 방법은 개인의 상태와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안장애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각의 상황과 복잡한 증상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치료는 신체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와 동시에 예기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등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 방법을 결합한 방식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약물 치료의 경우 불안 증상의 양상과 수준, 환자의 병력, 공존하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고려되어야 한다.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병용해서 투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특히 신체적 불안이 동반된 경우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 치료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약물 치료를 통해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불안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면 추후에 불안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과도한 예기 불안을 방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인지행동 치료는 불안장애 치료에서 가장 많이 연구될 뿐 아니라 효과적이기도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치료는 불안을 유발하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찾아내고 교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생긴 부적응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학습된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스스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안장애의 예방. 불안장애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예방법과 관리 전략을 통해 불안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불안 증상의 관리에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2차적 심리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여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둘째,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고 적절한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불안 증상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조절하는 것은 불안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영양분이 풍부한 적절한 식사는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여 일상생활의 활력 유지는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이완 기법을 사용하면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호흡 명상, 점진적 근육 이완법, 요가 등의 이완 기법은 신체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신적인 불안과 신체적 불안의 연결을 완화하는 데에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교정하면 불안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과도한 걱정을 유발하는 인지 패턴을 찾고 교정하는 것은
불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불안이 현저하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이고 신체적 불안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불안에 따른 일상생활의 부정적 영향과 변화가 지속되면 조기 치료적 개입이 필수적이므로 전문 의료기관의 평가와 진찰을 권고한다. 실천 건강 생활. 국민을 건강하게, 환경을 소중하게. 궁금해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기생충 관리와 비전염성 질환 관리, 소외 열대 질환, 아동 건강 증진 사업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장비 지원, 개인 위생 교육, 식수 위생 인프라 구축과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캄보디아 프렉푸노우. 모바일 헬스를 활용한 비전염성 질환 관리 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캄보디아 푸놈펜 프렉푸노우 지역의 기본 건강검진 확대를 위해 병원 검사 장비를 지원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병원 검사 장비는 자동 생화학 분석기, 자동 당화 혈색소 분석기, 원심 분리기 각 1대씩과 비만도 측정기 2대를 지원했으며 보건의료사업단을 파견해 지역 주민 1972명을 대상으로 기본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또 모바일 앱을 개발해 비전염성 질환 고위험군 300명을 추적 관리하고 지역 주도형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유도했다. 비전염성 질환 예방 캠페인에는 사업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 13명,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캄보디아 뉴스 채널에도 방영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 1968명을 대상으로 비전염성 질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비전염성 질환 고위험군 300명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카메룬 중앙주. 주민주도형 식수위생 환경 개선을 통한 소외 열대질환 관리 사업. 카메룬 중앙주 바피아 지역에는 기생충증 예방 환경을 구축했다. 식수시설 3개, 화장실 6개의 신규 건축 및 개보수를 진행했으며 기생충 유병률 조사도 실시했다. 2-3차년도 집단 투약 및 기생충 유병률 조사 계획이 협의되어 올 9월 성과관리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 카메룬 중앙주 14개 보건구역 약 67만 명을 대상으로 프라지퀀텔 및 메벤다졸을 투약하고 구충약품 투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초등학교 워시클럽 대상 손씻기 및 개인 위생교육, 세계 손씻기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위생행동 확산 등 위생행동 개선 교육도 실시했다. 탄자니아 코메섬, 보건 환경 개선을 통한 아동 건강 증진 사업. 탄자니아 무안자주 코메에서는 초등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영양상태 검사, 빈혈 검사, 기생충 검사를 실시했으며 코메섬 12개 초등학교 14,005명에게 구충약품을 투약했다. 또한 식수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 시스템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정수시설 1개를 건축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 영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 학교 12개교 14,005명에게 학교 급식을 지원했으며 학교 및 지역 정부 관계자 156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올해 7월에는 기초선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파견했다. 실천, 건강생활, 메디체크 이슈. 건강검진 후 상심하지 않도록.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발견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 걱정, 불안, 상심에 빠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검진 의사는 검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이 발견된 사람들을 잘 다독거릴 의무도 있다. 스트레스로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미션 임파서블이다. 만약 과거에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 반복되면 더욱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는 환경 변화나 외부 자극으로 인한 개인의 반응을 일컫는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호르몬, 면역,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상태가 되면 불안과 공포, 초조를 넘어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은 괴롭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너무 기쁘고 황홀하며 행복할 때에도 마음과 몸이 상할 수 있다. 불행도 행복도 너무 과하거나 넘치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상심증후군 혹은 상실심장증후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에 넘치게 지나친 불행이나 행복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 상심증후군. 상심증후군은 연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이의 죽음, 심한 갈등과 불안, 공포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 수술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신체적 스트레스, 그 밖에 불행한 일뿐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일을 겪은 뒤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상심증후군은 타코츠보 증후군 또는 타코츠보 심근증, 심근병증, 스트레스성 혹은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심천부, 확대증후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타코츠보 증후군은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름 붙여졌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이 수축되어 위쪽이 부풀어 오른 좌심실 심천부 확대 소견이 마치 일본에서 쓰이는 문어 잡는 항아리, 타코츠보와 비슷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상심증후군은 일본 등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됐으나 2005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서야 비로소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타코츠보 증후군은 50세 이후 및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완전 또는 부분적인 마비에 의해 움직임이 없고 좌심실 심천부 벽에 비정상 소견을 보이는 심근병증으로 일반적으로는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병증으로 일컫는다. 증상 및 검사 소견이 급성 심근경색증과 유사하므로 관상동맥 조영술로 관상동맥에 뚜렷한 이상 병변이 없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양자의 감별이 어렵다. 타코츠보 증후군으로 인한 병원 내 사망률은 10% 미만이고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심근경색증 등과의 정확한 감별 진단이 중요하다. 타코츠보 증후군의 증상과 치료. 타코츠보 증후군 환자에서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흉통, 호흡곤란, 메스꺼움,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흔한 증상인 흉통은 흉부 외상 환자의 증상과 유사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흉부 외상 환자에서 급성 좌심실 기능장애가 나타났을 때 타코츠보 증후군은 감별 진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타코츠보 증후군은 심근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근염, 천식, 급성 심근경색증, 오래된 심근경색증, 불안정형 협심증, 협심증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치료는 수액을 주입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부분 4주 이내에 회복할 정도로 임상 경과가 비교적 양호하다. 하지만 쇼크에 이를 정도로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대동맥 내 풍선 펌프를 삽입해 심근 및 좌심실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심장 수축을 막는 약물을 투약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는 않았다. 원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라면 상담 치료를 통해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 타코츠보 증후군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유사한 일과성 좌심실 기능 장애가 나타나지만 타코츠보 증후군 환자는 약 95%가 4에서 8주 이내에 완전히 회복하기 때문에 대증적 치료 외에 특정한 치료 지침은 없다. 초기 발병 이후 4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은 11%로 보고되고 있다.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확인되면 타코츠보 증후군과 같이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한다. 질병에 노출되어 걱정, 상심하는 내원객들을 성심성의껏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또한 검진 의사들의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자. 김종철,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 충남지부 영상의학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전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함께 건강건협, 건강한 만남. 배우와 아빠 오대환의 즐거운 1인 2역. 사람 좋아 보이는 순박한 표정을 짓다가도 미소를 거두면 벼랑간 속내를 알 수 없는 악당의 얼굴이 나온다. 선과 악, 두 가지 이미지를 모두 가진 연기파 배우 오대환의 남다른 매력이다. 아빠는 왜 나쁜 사람만 해? 7월 5일 개봉한 영화 악마들은 잔인한 연쇄살인마 진혁과 그를 쫓던 형사 재환의 몸이 뒤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보디체인지 범죄 스릴러다. 장동윤과 이번 영화에서 투톱 주연을 맡은 오대환은 간절한 마음으로 범인을 쫓던 형사 재환, 그런 그와 몸이 뒤바뀐 엽기적인 살인마 진혁까지 두 명의 캐릭터를 소화했다. 살인마 진혁은 스너프 영화, 실제 살해, 모살, 자살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찍는 잔혹한 범죄자다. 극중 그런 캐릭터성을 일부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실제 오대환은 바늘 공포증이 있다고 했다. 영화 촬영 중에도 주사바늘이 등장하는 장면에선 공포심을 느꼈지만 그 순간에도 연기에 집중하며 캐릭터로 반응해야 하는 것을 배우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단다. 그런데 우리 딸이 어느 날은 아빠는 왜 나쁜 사람만 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모두가 착한 역할만 하면 누가 악한 역을 해? 아빠가 악한 역할을 잘하나 봐. 감독님들이 자꾸 써주셔. 투톱 주연인데다 서로의 몸이 바뀌는 설정인 만큼 또 다른 주인공인 장동윤과의 호흡이 중요했다. 선배인 오대환은 장동윤에게 서로의 흉내를 내지는 말자고 먼저 이야기했다. 내가 연기하는 거라 나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될 수 없다. 그냥 진짜 재환이라면, 진짜 진혁이라면 어떨까 생각하고 상황에 몰입해보자.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대사를 하자고 했어요. 박성웅 배우가 말하길 내 악역해보 이을 배우는 바로 너. 악마들은 오대환이 주연을 맡은 첫 번째 영화 개봉작이다. 그 전에 박성웅과 투톱 주연을 맡은 누아르 영화 더 와일드를 찍었지만 개봉은 악마들이 빨랐다. 더 와일드에서 호흡을 맞춘 박성웅과는 계속해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 형이 웃긴 형이에요. 넷플릭스 사냥개들을 보는 중에 성웅 형이 허준호 선배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과몰입했나 봐요. 화가 나서 형 진짜 나쁘다 라면서 제가 우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냈죠. 형이 같이 악역 많이 하는데 왜 오바야? 하고 답장을 보내왔어요. 박성웅은 평소 오대환에게 내 악역의 계보를 이을 배우는 너라고 말할 정도로 후배에 대한 애정이 깊다. 오대환은 선배를 닮고 싶지 않다고 사양했지만 그가 앞서 전한 이야기 속에 악역을 훌륭하게 해낸 선배를 향한 찬사가 슬며시 담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정한 남편이자 사남매의 아빠. 오대환은 사남매의 아빠다. 이번 영화에서도 다정한 남편, 아빠의 면모를 보여준 그는 자신이 실제로도 친구 같은 아빠라고 했다. 너무 친구 같은 나머지 위계 질서가 무너졌다며 요즘은 조금 엄격한 아빠가 돼보려 노력한다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금은 중3인 딸아이가 작년에 중2병이 심했어요. 제 아내가 현명했죠. 몇 번 딸아이와 제가 싸우는 걸 보고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부모가 할 역할이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딸이 기분 좋을 때는 아빠 하면서 춤을 추다가 1시간 뒤에는 난 왜 살아야 돼? 하더라고요. 오대환의 사춘기 딸 관찰기는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을 폭소케 했다. 그가 말하길 중학교 3학년이 된 딸과 요즘 더욱 친밀해졌단다.
최근에 딸과 일본 영화 남은 인생 10년을 함께 보고 왔는데 같이 울었다고 한다. 아내의 남편이자 내 아이의 아빠, 직업인인 동시에 예술인이기도 한 배우에게 가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때때로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을 법하다. 하지만 오대환은 연기만큼이나 가정이 소중하다고 한다. 연극을 하던 제가 매체로 와서 사랑받고 관심받으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하고 있지? 연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배우는 너무 가정적이면 잃어야 할 게 많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전 연기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양쪽을 다 잘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건강 소식 독자에게 한마디.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예요. 오대환은 2019년 TV 프로그램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40대에 접어들면서 복부 비만이 되기 시작했는데 복부 비만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다. 배우는 체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그 역시 이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한다. 건강관리의 기본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는 기본틀 위에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함께 건강건협, 즐거운 산책. 맑은 자연을 담은 곳, 청송. 수억 년간 지구가 변화해온 역사가 아로새겨진 세계지질공원. 마르지 않는 연못 주산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절골 계곡 등 청송에 가면 눈이 즐겁다. 청송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에 흠뻑 취해보자. 마르지 않는 못 주산지. 주산지는 조선시대 경종 원년 8월에 착공해 다음해 10월에 준공한 저수지다. 길이 200m, 평균 수심 약 8m인 주산지는 준공 이후 현재까지 물이 말라 밑바닥이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뜨거운 화산재가 엉겨붙어 만들어진 단단한 암석인 용결응해암이 아래에 있고 그 위로 비용결응해암과 퇴적암이 쌓여 전체적으로 큰 그릇과 같은 지형을 이루었기 때문인데 비가 오면 비용결응해암과 퇴적암층에서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물을 흘려보낸다고 한다. 주산지는 150여 년 된 왕버들이 연못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5호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다. 하늘 아래 별천지, 절골계곡. 절골계곡은 주황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계곡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주황산의 주 등산로가 있는 대전사나 폭포 쪽보다 한산에서 조용히 산행을 즐길 수 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우뚝 솟은 기암괴석과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절골이라는 지명은 오래전 이곳에 절이 자리해 붙여졌으나 지금은 흔적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만이 남아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간직한 송소고택. 청송 송소고택은 조선시대 영조 때 부를 누린 심처대의 7세손 송소 심호택이 호박골에서 조상의 본거지인 덕천동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1880년경에 지은 것으로 전해 내려온다. 소술대문에 홍살이 있으며 큰 사랑채는 팔짝지붕에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크고 화려하다. 오른쪽에는 작은 사랑채가 있고 그 뒤로 안채가 이어진다. 안채는 미음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청마루에는 새살문 위에 빗살무늬 교창이 설치되어 있다. 독립된 마당이 있고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등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숙박이 가능하다. 유네스코 지질명소 기암단해. 기암단해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중 하나다. 기암단해는 용결응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결응해암은 뜨거운 화산재가 쌓이고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으면서 굳어진 것을 일컫는다. 뜨거운 용결응회암이 급격히 냉각될 때 수축이 일어나면서 세로로 틈이 생기고 이것이 침식되어 지금과 같은 단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주황산에는 이처럼 각층의 암질에 따라 풍화 및 침식의 양상이 다르게 형성된 단해가 대부분으로 바위와 자연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의병 활동을 기리는 항일 의병 기념공원.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청송에 세워진 항일 의병 기념공원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항일 의병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공원 내 의병 기념관에는 항일 의병의 효시인 임진왜란과 한말 갑오 경장부터 경술 국치까지 의병사와 청송 지역의 의병 활동이 전시되어 있으며 강의실과 명각대, 사당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함께 건강건협, 지구를 부탁해. 패션과 환경의 상관관계. 계절은 4개뿐인데 옷가게의 마네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패션을 선보인다. 소비자들의 선택받지 못한 옷들은 어디로 갈까? 우리가 다양한 스타일의 옷으로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 동안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른 패션 산업. 패션 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버려진 옷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연간 120억 톤,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에 달한다. 또한 의류 제조 폐수가 전체 폐수의 약 20%를 차지한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7,000톤에서 많게는 11,000톤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환경 파괴는 더욱 심해졌다. 이들은 1년 4계절을 수십 개로 쪼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그러다 보니 버려지는 옷도 그만큼 증가했다. 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경우 재고로 쌓이거나 판매 시즌이 종료된 제품들을 다른 곳에서 판매되거나 사람들이 입을 수 없게 고의로 훼손해버리는 것이 포착돼 전 세계에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버려진 옷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됐으며 개발도상국의 강 한복판에 쌓여 아무것도 모르는 소들의 먹이가 됐다. 마땅한 제도와 규제가 없는 것이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지 않는 의류를 처리할 방법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의류 수거함에 넣는 것뿐이다. 그나마도 지자체가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류 수거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일반 시민이 옷을 버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환경부 환경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0년 생활 폐기물로 배출된 섬유류는 37만 664톤이다. 이 중 재활용은 2만 1,433톤으로 5.8%에 불과했다. 반면 소각은 26만 5,154톤으로 매립은 8만 606톤에 달했다.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섞여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로 소각, 매립되는 섬유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제품 생산자나 포장지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실행 중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산업체가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현재 의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제품에는 재활용 방식이 표시되지 않고 생산자에게도 재활용 관련 부담금이 없다. 즉, 마땅한 제도와 규제가 없어 의류를 무차별적으로 매립하고 소각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등으로 환경이 더욱 오염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 줄이기. 지난 2022년 3월, 유럽연합은 패스트 패션 규제를 예고했다. 규제의 핵심은 옷을 일회용품처럼 소비하고 버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을 갖출 것,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할 것, 재고품을 대량 폐기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7월 10일에서 12일 국회에서는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 재고 폐기 금지 법안 입법을 위한 전시회와 토론회가 열렸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옷을 소강 매립하는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문제와 재고 폐기 금지법 발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소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꼭 필요한 옷만 구입하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있다. 환경을 생각해 재활용 섬유나 순면을 사용한 옷을 구입한다고 해도 환경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옷을 구입할 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고쳐 입는 것이 환경에 더 이롭다. 함께 건강 건협. 요즘 트렌드. 사진으로 나를 표현하는 포토프레스 세대.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쉽게 마주치는 가게가 있다. 바로 포토부스다. 주말에는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큰 인기다. 이는 자신의 모습이나 그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데 익숙하고 진심인 포토프레스 세대, Z세대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 포토프레스란 포토와 익스프레스를 결합한 신조어로 포토프레스 세대란 사진으로 자신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특성을 가진 세대를 뜻한다. G세대에게 사진은 단순히 순간을 기록하는 것 이상이다. 이들은 사진을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G세대에게는 좀 더 아날로그적인 것을 선호한다.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필름 카메라나 딱 한 장만 인화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단종돼 구하기 어려운 디지털 카메라 등의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 이 밖에도 증명사진, 네컷 사진, 바디 프로필 등 다양한 형식의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증명사진. 흰색 혹은 파란색 단색 배경에 어색한 표정, 정장 차림 등 흔히 증명사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최근에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증명사진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증명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유행이다. 웜톤이나 쿨톤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자신의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미용 이론인 퍼스널 컬러를 기반으로 피부톤을 나눈 것인데 바로 이 퍼스널 컬러를 활용해 나만의 맞춤형 증명사진을 촬영한다. 컬러 증명사진을 최초로 시작한 브랜드 시연하다는 촬영 전 상담부터 촬영 후 보정까지 전 과정을 고객과 함께한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배경색을 고르고 보통 증명사진보다 더 캐주얼하면서 어울리는 복장을 선정해 매력을 극대화한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담은 네컷 사진. G세대는 친구와 만나면 마무리로 꼭 네컷 사진을 찍는다. 즉석에서 인화되어 그 순간을 추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인기의 원조격인 인생 네컷부터 포토이즘, 하루필름 등 다양한 네컷 사진관이 등장했다.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네컷 브랜드들의 프레임 마케팅도 치열하다. 최고심 같은 유명 일러스트나 NCT, 스테이시, 더 보이즈 등 유명 아이돌, 인플루언서, 축구 국가대표팀 등 다양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기업들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때 포토부스를 빼먹지 않는다. 그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한정 프레임을 선보이면 그 자체로 흥행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인생사진 남기기가 목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소셜미디어에도 오운환, 오하운 같은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바쁜 일상에도 운동을 챙기는 삶이 갓생으로 떠올랐다. 운동이 일상이 되자 자연스레 운동으로 건강해진 몸을 사진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람도 늘었다. 2-3달 정도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며 몸을 가꾸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아 소위 말하는 인생사진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 트레이닝 비용에 헤어와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 비용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건강하게 가꾼 자신의 몸을 기록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 중이다. 인생사진을 건지기 위해 모델이나 배우, 강사처럼 특정 직군에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촬영하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Z세대가 많아졌다.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와 콘센트를 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 화보 촬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예인 지망생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사진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었다. 촬영 스튜디오들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일상, 레트로, 아이돌 등의 다양한 콘셉트와 헤어, 메이크업을 포함한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콘셉트마다 각각의 의상과 소품, 세트장이 준비되어 연예인들 화보에 버금가는 퀄리티를 뽑아내는 만큼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촬영이 어려울 정도다. 포토프레스 세대의 취향 저격 콘셉트 촬영은 꾸준히 진화 중이다. 함께 건강 건협 메디체크 탐방. 오랜 고객을 위한 배려와 존중이 돋보이는 지부. 대구광역시 검진센터. 1982년 6월 설립된 이래 41년간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온 대구광역시 검진센터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자는 슬로건 아래 모두 합심한 결과 전년 대비 실적이 한 단계 올라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긴 세월 동안 변치 않는 성실한 모습으로 충성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구지부를 방문했다. 대구지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6. 검진 요일과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서 16시 30분까지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고객센터 053-757-0500 홈페이지 daegu.kahp.or.kr 대구지부는 고객의 평생 건강을 위해 검진 후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연령별, 질환별로 특화된 검진 프로그램과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심장내과 전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등 23명의 전문 의료진을 비롯해 220명의 전 구성원이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신 장비인 3.0T 초전도 MRI를 도입하여 검사 속도와 진단 성능을 향상했다. 그 외에도 128채널 MSCT, 심장 전용 초음파 진단기 등 최신 장비를 구비해 고품질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그린 처방 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기관이 선정 대상인 만큼 전문 의료진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 자부심이 남다르다. 이처럼 대구지부는 맞춤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검진기관으로 건강검진부터 분과별 상담 및 치료까지 아우르며 대구 시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 지난 2005년 현재 자리에 대구지부가 청사를 마련할 당시만 해도 주변에 KBS 방송국 등 대형 건물들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이전하였고 지금은 한적한 주택가가 되다 보니 이전보다는 접근성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다. 그래도 변함없이 대구지부를 찾는 고객들이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해답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여건과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장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대구지부를 찾는 방문자 가운데 87%가 기존 고객이며 60, 70, 8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부 곳곳에서 어르신 고객을 위한 꼼꼼한 배려가 느껴진다. 검사실 문마다 붙어있는 풀, 푸시, 오픈, 클로즈 문구를 당기세요, 미세요, 10개, 다들패 등 어르신들이 식별하기 편리한 표기로 교체했고 안전한 보행을 위해 계단마다 미끄럼 방지 패드 및 바닥 화살표를 설치했다. 또 검진 방문 시가 아니더라도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이와 더불어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차 전화 연락을 할 때도 의료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어르신 고객들은 오랜 단골을 자처했고 지금도 그 신뢰관계는 돈독하게 유지되고 있다. 오랜 전통에 새로운 감성을 플러스. 대구 지부는 한때 전국 지부 가운데 4위를 차지할 만큼 전통의 강호였다. 그 이후로 정체기를 겪으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남다른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 김태욱 본부장 부임을 계기로 대구 지부가 가진 장점인 오랜 전통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고 또 하나의 전략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SNS 채널을 적극 활용했다. 기존 고객들을 위해서는 오랜 음식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통적인 맛과 멋을 제공했다. 다른 한편으론 쇼폼 콘텐츠를 제작해 젊은 고객층을 공략한 것이다. 대구 지부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5분 이내 짧지만 재미있는 영상은 입소문을 타면서 처음 6명이던 구독자 수가 900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전국 지부 가운데 쇼폼을 통한 홍보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대구 지부는 자체 제작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대구 지부의 감성 경영은 지역을 위한 활동으로도 이어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진행하는 예술로 사업과 협업해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한 건강 캠페인을 7월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뇌파, 맥파 스트레스 검사와 함께 리듬놀이, 기초 리듬 익히기,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건강과 예술의 콜라보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예술과 건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건강과 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게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근거 중심의 검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김태욱 본부장은 내부 직원들과 함께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 지부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어르신 고객의 검진 예약 시 주의사항을 따뜻한 손편지로 전달하는 직원들을 보면 협회에 대한 주인 정신에서 우러난 행동이 아닌가 싶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건협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대구 지부는 오랜 고객들이 보내는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고자 검진 환경 개선과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해 신청사 이전 및 고객 편의시설 중축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 계획하고 있다. 김태욱 본부장의 바람처럼 대구 지부가 머지않은 미래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뚝 설 그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해본다. 미니 인터뷰 대구 지부 이학준 원장. 고객 맞춤형 검진으로 신뢰받는 진료를 실현해 갑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 지부에서는 연령, 성별에 맞춘 초음파 특화 검진과 4대한 특화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고위험군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 지부는 대구 지역 의원급에서는 최초로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로부터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인증한 신뢰 높은 전문 검진 기관으로서 신속 정확한 진료와 협력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질 높은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부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혹 고령층 고객 중 검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분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여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은 대구 지부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다양한 문화와 힐링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퇴근길 버스킹 공연, 미술 전시회 등을 개최했으며 올해는 커피트럭, 야구 관람 등 보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지구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지부 진단검사 검진 파트에서 알려주는 검진 팁. 진단검사 검진 파트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 몸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검체를 이용 의학적 지식과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방침 결정, 예후 판정 등의 기준이 되는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합니다. 진단검사실, 소변검사, 성분 분석을 통해 대사 기능 및 신장 기능 등의 감별 및 요침사를 통한 소변, 암세포 발견. 분변검사, 대장 내 출혈 확인을 통한 대장 내시경의 선별적인 검사 및 기생충 감별. 혈액학적 검사, 혈구 검사를 통한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백혈병 등의 감별. 생화학적 검사, 혈액 내 다양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해 당뇨, 간 기능, 이상지질 혈증 등을 진단 보조. 면역혈청 검사,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 항체 확인으로 간염 및 알레르기, 성병 등 다양한 질환의 항원 및 항체 검사. 이 밖에도 종양표지자 검사, 호르몬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 간 기능, 이상지질 혈증 등을 평가하고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리기능 검사, 안압, 안저 검사, 심전도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복부 내장지방 검사 등을 통해 안구 질환인 녹내장, 백내장 등과 심장 기능, 혈관의 탄력도 평가 등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비만도, 시력 측정, 청력 측정, 혈압 측정 등의 기초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학센터, 기본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며 자궁 초음파, 자궁 확대경, 여성 호르몬 검사를 통해 다양한 여성질환 진료 및 성병 감별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대구지부 진단검사 검진 파트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검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검사 시행 과정을 철저히 검토 관리하며 검증된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일 정도 관리는 물론 검사 전, 중, 후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검진 파트 중 분변 검진 파트의 장점이나 보람은 무엇인가요? 분변 자멸 검사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기 때문에 수검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그중 약 10%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만큼 대장암의 조기 발견에 도움을 드린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예후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분변 자멸 검사와 같은 조기 진단 검사는 매우 중요하며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검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장암 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함께 건강 건역 메디체크 뉴스 본부 소식. 본부 캄보디아의 비전염성 질환관리 보건의료사업단 파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캄보디아 프렉푸너우 모바일 헬스를 활용한 비전염성 질환 관리 사업의 성과 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전북 대학교와 함께 6월 10일 토요일에서 17일 토요일까지 푸놈펜에 보건의료사업단을 파견했다. 사업단은 캄보디아 프렉푸노우 지역 주민 약 95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비전염성 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300여 명에 대한 추적 관리와 신규 수검자 500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본부 2023년 정보 분야 직무교육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 지부 정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4일 수요일에서 16일 금요일까지 정보 분야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병원 정보협회에서 주최한 2023년 충계학술 대회에 참석하여 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품질 관리,
DW 구축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으며 RFID 기반 동선관리 도입에 따른 MICS 연동 데이터 교육, 최신 IT 트렌드, 챗 GPT 활용 등 외부 강사 교육을 진행했다. 본부 2022 사회공헌 백서 발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2 사회공헌 백서 함께하는 에너지, 더해지는 시너지를 발간했다. 이번 사회공헌 백서에서는 친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성과, 분류체계에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기록되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인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도 함께 담겨 있다. 2022 사회공헌 백서는 건협 사회공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본부 워커스 워크온 챌린지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6월 한 달간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워커스 워크온 챌린지를 실시했다. 개인과 기업이 건강 증진과 함께 탄소 저감화에 동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24개 기업의 근로자 453명이 참여했다. 챌린지를 통한 전체 총 걸음수는 1억 523만 1635보로 거리로 환산했을 때 73,662km이다. 이는 지구 한 바퀴 반 이상에 해당하며 CO2 발생량을 96,303kg 감소시키고 소나무를 23,318그루 심은 효과이다. 지부 소식. 서울 서부. 건협사랑 어머니봉사단 배식봉사 실시. 서울 서부지부 직원 및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은 7월 4일 화요일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중식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지역 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을 배식하며 안부를 묻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서울 서부지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나눔 실천에 힘쓸 예정이다. 서울 동부 청계천 유해식물 제거 봉사활동 실시. 서울 동부지부는 6월 22일 목요일 청계천 생태공원을 방문해 하천 인근 유해식물 제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단풍잎 돼지풀은 뿌리가 굵고 깊으며 가시가 돋쳐있는 식물성 알레르기 원인 1순위 유해식물이다. 직원과 봉사단이 안전을 위해 장갑과 보호대를 착용하였으며 힘을 모아 군집을 이룬 유해식물을 제거하였다. 앞으로도 서울 동부지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 141촌 토마토 수확 자원봉사 실시. 서울 강남지부는 6월 16일 금요일 141촌 마을인 퇴촌 정지 1위를 방문하여 직원과 건협 어머니 사랑 봉사단이 함께 토마토 수확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정기적인 도농 교류 활동으로 부족한 일손에 도움을 주고 마을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농산물 적극 구입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농 상생을 이어나가도록 앞장서는 데 더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동부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사업 3차 북콘서트 행사 건강 캠페인 및 건강 강좌 실시. 부산 동부지부는 7월 7일 금요일 부산시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사업 3차 북콘서트 행사에 참여하여 건강 캠페인 및 건강 강좌를 실시했다. 부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꾸준한 건강관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서부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부산 서부지부는 6월 21일 수요일 혈액수급난을 해소하고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부산 서부지부는 분기별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 선동촌 공원 지역 어르신을 위한 건강 캠페인 실시. 대구지부는 7월 3일 월요일 선동촌 공원을 방문하여 건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어르신분들을 위한 동구자원봉사센터 사회공헌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대구지부는 어르신들의 뇌파 맥파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건강정보 리플릿을 나누어 드리며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인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두 캠페인 실시. 인천지부는 7월 6일 목요일 인근 지역 용현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폭염 대비를 위해 상인들에게는 부채를 드렸고 이용객들에게는 신청사 이전 홍보용 장바구니와 국가건강검진 안내, 건강정보 리플렛 등을 배부하였다. 울산 노 엑시트 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 울산지부는 6월 26일 월요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내원 고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노 엑시트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를 통해 마약의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 범죄 예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경기 제4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장배 배드민턴 대회 개최. 경기지부는 7월 15일 토요일에서 16일 일요일까지 양일간 수원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에서 제4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계환 본부장을 비롯해 내외 귀빈이 대거 참석했으며 대회 기간 동안 전국 배드민턴 동호회 1,1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앞으로도 경기지부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 스포츠를 후원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 건강 캠페인 및 이동 세탁 차량 봉사 활동 실시. 강원도 지부는 6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건강 캠페인 및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했다. 노인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두뇌 및 신체 스트레스를 측정했으며 이불 세탁이 힘든 가정에서 이불을 수거해 세탁, 건조하여 각 가정으로 전달했다. 강원도 지부는 앞으로도 소외,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충북 세종 청주 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아동종합건강검진 지원 협약 체결. 충북 세종지부는 7월 6일 목요일 청주시 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척추측만증, 성조숙증, 영양 등 80가지 항목에 대해 종합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 가족 아동 도담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충북 세종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 증진 및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 충남 141촌 마을 환경 정화 활동 실시. 대전 충남지부는 6월 27일 화요일 141촌 협약마을인 대전 유성구 세동에 방문하여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유명한 세동 지역 일대를 돌며 쓰레기 줍기, 조성된 화단 내 잡초, 잔가지 제거 등의 활동을 펼쳤다. 대전 충남지부는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체험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북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생명나눔 협약. 전북지부는 7월 11일 화요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생명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헌혈 참여와 선진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헌혈뿐만 아니라 발급된 헌혈 증서까지 기부하며 생명을 살리는 나눔 활동에 깊이를 더했다. 광주 전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공헌 건강검진 실시. 광주 전남 지부는 지난 6월 27일 화요일, 6월 29일 목요일, 7월 4일 화요일 3일에 걸쳐 장애인 복지시설인 광주 영광원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몸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위해 협회에서 소변, 혈액 및 흉부 엑스레이, 구강검사 등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진행됐다. 광주 전남 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북 상록수 재단 주최 지역사회 공동체 행사 참석. 경북 지부는 6월 17일 토요일 대구 달성군 강정 보디아크 문화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재단이 주최한 희망 어게인 희망을 다시 꿈꾸다 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작품 전시회가 열렸으며 경북 지부는 행사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건강 캠페인을 실시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였다. 경남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 건강증진 업무 협약. 경남 지부는 7월 13일 목요일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와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업무 협약을 실시했다.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2,000세대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남 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제주 영남도민회와 건강증진 업무 협약. 제주 지부는 7월 11일 화요일 사단법인 제주 영남도민회와 건강증진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제주 지부와 사단법인 제주 영남도민회는 양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 연대 관계를 확립했으며 제주지부는 영남도민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정보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함께 건강건협, 독자와 함께 7월호를 읽고.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기사가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지만 자칫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다시 한번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도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 알려줘야겠어요. 배선경, 서울시 강서구. 여름철 주의해야 하는 귀질환 칼럼이 도움됐습니다. 수영장을 다녀서 그런지 평소 귀에 탈이 자주 나는 편인데 무심코 사용했던 면봉이 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네요. 칼럼을 통해 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어쩜 이리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이랑미, 대구광역시 달성군. 요즘 무더위 탓인지 밤잠을 자주 설치면서 피곤하던 차라 2030 건강 칼럼이 와닿았습니다. 잠을 자도 사라지지 않는 만성 피로의 정서적, 신체적 원인 등도 알고 숙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후에도 일상생활 속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의학 상식과 건강 소식을 많이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조영민, 경기도 의정부시. 알뜰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절약법을 담은 기사가 좋았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전기요금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건강 소식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승환, 서울시 강서구. 8월 호 독자 퀴즈.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땡땡땡땡땡땡땡땡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기생충 관리와 비전염성 질환 관리, 소외 열대질환, 아동 건강증진 사업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참고. 참여 방법. 웹진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기간
2023년 8월 4일 금요일에서 8월 18일 금요일까지. 국민건강 메디체크가 함께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주요 시도에 있는 17개 건강증진 의원을 중심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상담과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2, 등촌동 656-18, 전화번호 02-2601-6141부터 5까지. 서울 서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 화곡 6동 1097, 전화번호 02-2600-2000번. 서울 강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신천동 7-18, 롯데캐슬골드 5층, 전화번호 02-2140-6000번. 부산 서부 부산시 사상구 함각대로 230, 감전동 157-7, 전화번호 051-601-9700번.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숭이동 163-22, 전화번호 032-890-8700.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조원동 779, 전화번호 031-250-5800번. 충북 세종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 복명동 725, 전화번호 043-297-1100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덕진동 1가 1408-3, 전화번호 063-259-8900번. 경북 대구 북부 대구시 북구 8달로 23, 노원동 3가 523-3, 전화번호 053-350-9000번. 제주 제주시 연북로 111, 연동 1375, 전화번호 064-740-0200. 서울 동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용두동 112-1, 전화번호 02-3290-9800번. 부산 동부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온천이동 1438-2, 전화번호 051-553-6400번. 대구 대구시 동구 장등로 16, 신천삼동 128-1, 전화번호 053-757-0500. 울산 울산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전화번호 052-241-2000번. 강원 춘천시 남춘로 50, 효자이동 363-7, 전화번호 033-260-0800. 대전 충남 대전시 서구 계룡로 611, 탐방동 90-8, 전화번호 042-532-9890. 광주 전남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32, 농성동 638-11, 전화번호 062-363-404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호로 107, 양덕 2동 524-2,
전화번호 055-259-0100 중앙검사본부 서울시 강서구 화공로 372 전화번호 02-3662-1107